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요즘에 또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고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희 가치투자만의 핵심 비법이 담긴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진행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거는 일단 띄워놓는 게 녹색 창. 네, 이거죠. 예,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서 관심 많은 것들,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 날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삼성전자.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고 반도체 하나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오션, 조선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 들어와 있고 조선 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런 쪽 보고 있고 한 20위권까지 보게 되면 요게 답니다. 근데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는 관심이 많은 종목들보다 또 소외된 종목들이 이쪽으로 또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그걸 매매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매매하는 관점 쪽에서 좀 소외된 것들도 한 번쯤 여기 안 들어갔다고 내 종목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항상 소외된 것들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은 핫한 종목들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에 또 들어오는 2차 전지 철강 좀 복합된 쪽으로. 근데 오늘은 아마 철강 쪽도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낙폭 과대 때문에 움직이는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밖에 요즘 급등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들어와 있네요. YIK, DI는 실체가 있긴 있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S바이오메딕스, 상한가까지 들어갔네요. 이런 쪽 나오고 있고.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외에 한미반도체 들어와 있고요. 네오셈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필옵틱스 유리기판 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차전지 쪽도 같이 겹하고 있는데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저 밑에 SK하이닉스가 있긴 있는데 그럼들은 시장에서 핫한 것보다는 조금 좀 적게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전력기기 관련된 쪽 한번 볼까요? 대한전선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일렉트릭 정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밖에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HLB 있을 거고 그 밖에 알테오젠 이 정도 삼성전자제약 관심이 많으시네요. 바이오가 좀 최근에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조회해보고 검색해보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가 예전에 한동안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다 사라져서 물론 또 그것도 있겠죠. 웨이커프로가 거래 정지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효과도 있겠고 그 밖에 하나 둘 정도만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뭘 가장 궁금해 하실까? 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 삼성전자죠. 1등은 꼭 챙겨야 됩니다. 삼성전자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고 보시면서 삼성전자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분석은 뭐 필요 있느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삼성전자 보면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서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여기 나왔던 고가가 85,000원이다. 이번에 또 시도한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을진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든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오든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봤었는데 약간 이 정도 흐름이면 가격 조정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85,000원대에서 거의 지금 7% 8% 훅 밀려버리는 거. 그러면 요때랑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럼 요런 거 하나 큰 거 남을 수 있겠다. 85,000원 넘어가면서 장대하복이 쫙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시그널이라겠다라고 월봉상으로는 길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한 두 달 쉽니다. 근데 한 달 강하게 올랐으니까 한 달 쉬고 그 다음 달은 5월 달은 양봉, 큰 양봉.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패턴인데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항 85,000원대를 돌파해서 새로운 영역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럴 때는 물론 삼성전자만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같이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겠죠? 미국 시장 변화되는 것도 같이 체크하면서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TSMC 실적 발표되는 거 보고 이상 없어. 엔비디아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봐야 되겠죠? 지금은 엔비디아보다 삼성은 AMD 쪽이 더 파운드리 쪽하고 연결되는 게 좀 큽니다. 근데 그래도 엔비디아 영역과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들까지 보게 되면 해외 종목들의 눈치도 좀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특성은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한국 증시를 이리저리 갖고 놀 때 쓰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격도 있겠지만 반도체 성격 플러스 한국 대표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드립다 합니다. 선물 매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대표주다 보니까 이거 같이 고생하겠죠. 선물 매도하는데 같이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기관들과 한쪽일 거고 외국인도 같이 프로그램 매도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같이 연결된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겠죠. 이게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돌아가려면 다시 외국인들 선물 매도 끝나고 반도체 쪽은 해외 쪽도 눈치를 보겠지만 선물 매도 끝나고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만 쫙 깔렸던 거 매수 전환되면서 쭉 들어오는 이것까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게 더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영향력이 같이 들어오는 거 싫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SK 하이닉스를 더 보는 측면들이 많겠죠. 오히려 좀 자유롭고 이번 사이클에 약간 더 주도적인 입장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데 아까처럼 하이닉스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그런가 보다. 뭐가 더 많이 갈까요? 패스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 근데 삼성전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가장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실적은 가이드라인이 벌써 나왔고 이제 그러면 첫 번째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또 IR에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나올 게 챙기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의 전망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거 M&A 관련된 쪽에서 큰 거를 좀 뭐 준비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요런 얘기나 아니면 또 주주가치 그래서 지금 작년부로 거의 3개년 계획인가 주주가치 확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보여줄지 요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여기서 많이 얘기 나올 거긴 하겠지만 HBM 관련된 쪽에서 진짜 너네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냐? 라고 하는 것들 통과하게 되면 큰 변화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소부장 쪽에서 나옵니다. 삼성 향으로 바라보고 삼성 바라기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 통과되면 우리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런 회사들 요 같이 핵심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이거 아마 조만간 아니면 했다 이해라고 발표를 하기는 모르겠지만 그냥 해서 이제 그냥 거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거 해서 된다는 것들이 회사에서 좀 더 얘기시켜 주게 되면 변화가 나올 거고 세 번째 이제 테일러 공장 관련된 쪽에서 이제 우리 갑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즉 팹을 생각보다 좀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투자가 더 늘렸을 때 여기서 나온 변화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 입장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자꾸 중소형주 쪽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탄력을 위해서 세니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뭐 또 미국 시장에도 같이 진출해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 코미코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올 부분들 아니면은 이거는 소재니까 당연히 더 테일러 공장 쪽에 그리고 또 미국기 들어간 공장들이 생각보다 캐파가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아니면 거기 들어간 뭐 한양 ENG 뭐 이런 것들처럼 약간 이런 변화가 같이 일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이거는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라는 쪽들 나오게 되면 연결되는 게 또 EUV가 있겠죠. 이런 쪽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 같이 또 이번에 30일 맞죠? 월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단기 좀 처진 자리고 거기다가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이제 밀리지 말아야 될 흐름들 중에 하나가 여기죠. 네, 요 라인들 여기서 벌써 터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터치하게 되면 냅다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지금 분위기 쪽에선 좀 시장의 왜곡 때문에 환율 관련된 변수 때문에 좀 왜곡됐던 하락폭을 좀 되돌린다. 여기까지 빨리 돌아야 됩니다. 81,000원대 여기가 빨리 돌아야 될 자리고 거기까지 훅 들어와 주게 되면 이제 또 가격 조정 끝나고 다음 자리로 가는 레벨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 보시는데 거래 또 흐름들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거래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혹시나 그동안에 판 게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만 갖고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도 기대하면서 같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일정 부분을 나오진 않을 텐데 그거 말고 고유 계정이나 아니면 그냥 비차익으로 산 부분들까지도 크게 이번에 물량이 안 나왔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오히려 그러면 그냥 물량 없이 빠진 거구나. 돌아가서 어디서 많이 나오면 84,000원대 이번에 여기 돌아가면서 84,000원대가 또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는 이때는 거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고점대 매물을 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과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쪽에서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길게 보시고 좀 큰 자금 운영하시고 여유 있게 보시고 하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비중 확대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뭐 그냥 깔아놓는 쪽으로 생각하고 탄력을 더 원해. 반도체가 돌아가는 탄력을 원해. 라고 하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소부장 쪽이겠죠? 네,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오션. 지금 자리가 들어가는 것 같고 잘 가네요. 이날 말씀드렸죠? 한화오션 어떻게 될 거라고. 일단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도 조선 쪽을 제재한다. 그리고 또 한화 부사장님 미국에 가시고 HD 현대 부사장님 미국으로 가면서 변화가 나올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보스탈인가요? 호주 쪽 업체죠? 이거 방산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호주 쪽에서 기업심사 관련된 쪽을 좀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왜냐면 국방 쪽을 인수한다. 이거는 조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같은데 인수를 하게 되면 날개를 달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글로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태평양이 있고요. 그럼 여기 호주가 있겠죠? 그림 진짜 못 그리네요. 그러면은 요충지 여기에 거점이 하나가 있고 한국의 거점이 있고, 미국 입장입니다.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방에서 거점,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태평양으로 가서 전진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 러시아가 있겠죠? 여기서 대응을 했을 때, 갔었을 때 거점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태평양까지 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배로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기지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일본 모자랍니다. 일본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일본도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배 잘 만들고 MRO라고 하는 정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한국에 많다. 그러면은 한국이 거기다가 또 여기까지 인수해요. 아이고 혹시나 뭐 도움 줄 거 없을까? 이런 쪽으로 강한 협력이 나오겠죠. 초기에 자금이 들어가는 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 마. 항공모함 하나가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저희가 뭐 포르쉐 타면은 길에 휘발유 뿌리면서 다닌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운영비를 일정 부분 담당하게 도와주는 쪽으로 나온다. 그럼 얼마의 매출이 앞으로 떨어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가능성들이 주가에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라인, 여기는 일단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조정받고 거기서 툭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가격이 33,000원대 본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그냥 다 정리할 겁니다. 한 25,000원대 사서 33,000원에 판다. 대형주로 짭짤해요. 예,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서 일단은 계속 가고 싶다. 조선 쪽은 나는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줄여주세요. 그게 훨씬 더 낫겠다고 보고 줄여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조정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이 정도 라인쯤일 겁니다. 거기서 흐름 보고 다시 늘릴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대가 3만원대 초반, 31,000원대네요. 3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올라왔으니까 지금 많이 하셨으면은 그거를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관점,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 쪽은 계속 여전히 실적이 돌아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예, 이것도 관심 많으시겠죠? 저 이번에 포스코 그룹들 매매했다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바뀐 건 전혀 없는데 지금 업황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그래 우리 신재생 쪽에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2차전지 쪽에 진심인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2차전지 업황 그대로 들어갈 거고, 거기다가 철강 업황, 철강 쪽도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쪽의 한 축으로서 미국이 또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한다. 요거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터질 겁니다. 왜냐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앨런 장관이 가면서 갔다가 아무 소득 없이 약간 화내면서 왔죠. 화내면서 오다 보니까 화나오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게 니네 너무하고 있어. 전기차 요쪽,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너네 우리 또 관세 때릴 수 있어 라고 나오는 것들 쪽에서, 그중에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계속 갈등은 이어질 것이다. 왜? 지금은 미국의 대선 앞두고,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또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게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봐, 나 이렇게 해서 우리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바이든이 이러고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도 아니 저거 내 전매 특허를 네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 내가 당선되면 25%가 뭐냐 50%로 가겠다. 그리고 또 모든 관세에 대해서 중국 물건들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만큼까지 올리겠다, 이런 경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에서는 중국 거는 못 쓰고 한국 거나 우방 것들만 쓰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또 압축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수혜, 전기차도 수혜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모멘텀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게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봐야 됩니다 한번. 왜냐면 실질적인 전기차 쪽은 QA 확대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소재 관련된 가격들은 바닥을 찍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P와 Q 쪽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거죠. P는 안정을 받았다고 쳐도 Q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이슈 가지고 주가가 쭉 올라간다.
팔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도 일단 저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전 고점대 관련된 40만원대 정도까지 들어온 거, 그리고 또 힘내서 여기까지 한 42만원대 근처까지, 그래서 써보게 되면 이 정도 40만원대 근처, 이 정도 한 42만원 좀 모자라 올라갈 거예요. 한 41만 5천원대 정도까지 일단 빡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42만원으로 볼게요. 42,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혹시나 아유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나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가겠고 물 탔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싸게 산 것들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나머지 전기차 쪽에 그리고 2차전지 쪽도 똑같아요. 이런 걸 줄였다 늘렸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래야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갖고 있는 거 그냥 물 탔다가 여기 올라가는 거 보고 아유 올라가서 다행이다 하고 있다가 업황이 제대로 팍 안 돌게 되면은 또 밀립니다. 그러면 아유 그때라도 반전했을 때 좀 줄여놓을 걸,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어떤 패턴이면 이런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저항 맞고 나오죠.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못 갑니다. 이렇게 횡보했다가 또 쭉 하고 내려가는 현상. 이거 지금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번에 또 들어갔다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업황이 도느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2차 전지랑 철강 쪽에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돌아주느냐. 철강이 돌아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안 가고 철강 쪽만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중국발 모멘텀들이 중국이 살아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둘 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서 그 부분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한 42만원대 부분에선 반등한다 그러면 좀 추스릴 거 추스리고, 근데 아니 나 이거 50만원 산 건데 42만원에 팔라고 에라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50만원 샀습니다. 샀는데 쭉 내려갔다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왔었을 때 여기서 제대로가 이 가격들이 여기까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44만원쯤 되죠. 44만원대 부분에 정리를 100주를 샀어요. 여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30주를 정리를 했다가 다시 쭉 밀렸을 때 이런 하락대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쪽에서 들어와 줘야, 그러면 30% 다시 채우고 여기 올라온다 그러면 단가가 좀 낮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100주가 다시 채워졌는데 여기서 또 30주를 줄이는 거고요. 그럴 때 내려갔다 그러면은 다시 채우고 줄이고, 그러다 보면서 단가를 좀 줄여가야 됩니다. 낮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업황 끝나서 전기차 업황들이 돌아간다 그래서 다음에 빵 뜨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이 이렇게 필요해요. 차라리 추가요금 계속 들어가 봤자 잘못 사게 되면 단가를 낮추는데 중목만 더 커지고 되고 시장에 대응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방치해버립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갖다를 해주셔야 나중에 제대로 움직였을 때 고생 끝. 야 이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한쪽을 다시 보시게 되면 계속 관리를 살짝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세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 지금 관심이 많은 종목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흐름들을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알테오젠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키트루다의 SC 제형과 관련된 쪽들, 이거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만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에 가장 민감하냐? 여기서부터 빠졌던 내용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여기서는 대주주 관계자, 사모님인가요? 예, 관계자가 매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약간 힘을 잃기 시작했고, 거기다부터 금리가 쭉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점,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올라갔던 시점부터 같이 빠지는 게, 소외되는 게 더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여기서는 그러면은 4.6대에서 이제 쭉 빠져서 10년물 국채금리가요 4.3대까지 내려가는 거 보고 거기 확인되면서부터는 다시 레벨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게 가장 또 트리거가 되겠죠. 지금 보니까 4.59, 4.6 밑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모멘텀 바뀐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빠져서 가자! 라고 나온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원래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패턴 봤었을 때 요 정도 15만원대 초반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보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반응 나온다. 그러면은 쫓아갑니다. 어차피 금리 약간 고점에서 꺾이는 시도 나오고 거기다가 참았고 억눌렸던 게 지금 분출하는 효과다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래서 다시 지난번 20만원대까지 가자! 주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그렇지 않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좀 저항이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고점 때랑 제가 설정한 요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 부분이 저항이 이렇게 싹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냐면 약간 18만원대 부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때에서 밀리면 살려고 했는데 못 사다 보니까 그냥 분봉 보고 시장 분위기 보고 그냥 따라서 추격해서 샀다. 이런 자리도 추격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요 정도 라인쯤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 한 최소 50% 이상은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못 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그냥 한 번에 쫙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금리는 보통 성격이 한번 밀렸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로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18만 원대는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줄입니다. 줄다가 다시 한번 반락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역배열 상태에 있던 이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과정들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돼서 그러면 패턴이 세 번 이렇게 패턴 만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를 이제 그때는 돌파하겠죠. 그러면 저 위에서 나온 저항대 부분 이 정도쯤 될 겁니다. 그때 또 줄이는 가격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아마 가격대가 한번 볼까요? 한 19만, 한 20만 원대 근처 부분까지 들어오겠네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한번 또 정리하는 관점들. 그래서 눌렸다가 갔다가 이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그냥 쭉 V자로 갔다가 쭉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주가는 일정한 궤적에서 움직이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는 또 정리 관점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것까지 저항까지 다 맞춰냈고 움직이게 되면 다시 그때부터는 요게 이쪽 라인들을 향해서 가겠죠. 근데 그게 금리가 계속 무거워진다 그러면 못 갈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쥐락펴락 하는 게 가장 또 매매하는데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건 제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가 바뀐다. 그러면 또 면밀하게 뭘 봅니까? 분봉 같은 거 보면서 그래? 그러면은 자 단기봉 말고 중기봉들 보면서 아니면 또 장기 분봉들 보면서 패턴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흐름들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봐야겠죠.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좀 미세하게 분봉들 체크해가면서 내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좀 더 주식을 잘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저것 드리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종목들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종목들이 무엇일까? 혹시나 또 관심 있다, 궁금하다 그러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게 되면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제가 라이브를 할 거나 아니면 또 이런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녹색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을 한번 털어봤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 가지면서 종목과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들과도 소통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